지난 이야기, 마리의 결혼 지참금 50만의 퀴. 스페인은 이 돈을 못 줘서 선전포고를 당했다. 루이 14세는 전쟁을 순조롭게 이끌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루이와 루이즈, 각자가 품은 사랑의 온도가 맞지 않아 일이 벌어진 것이다. 루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루이즈, 그런 루이즈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루이. 사랑이 식은 루이는 한없이 잔인했다. 그는 몽테스팡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고 그녀와 낳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자신과 낳은 자녀는 도구로 활용했다. 결국 루이즈는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받는다고. 그녀는 그동안 루이에게 주었던 사랑을 타인을 위해 주기로 한다. 그렇게 그녀는 수녀가 되었다. 미제리코르드, 자비의 루이즈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1667년 상속전쟁을 일으킨 루이 14세는 현재의 벨기에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둘 사이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했죠. 왜냐하면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걸로 여겨졌던 신성로마 제국이 잠잠했거든요.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은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니까요. 하지만 제국은 너무나도 조용했죠. 제국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이가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레오폴트는 황제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 페르디난트 4세가 후계자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진 상태였죠. 그래서 자신은 을의 후계에서 밀려난 이들이 그렇듯 성직자가 되고자 했고요. 그런데 형이 돌연 천연두로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페르디난트 3세도 사망하자 얼결에 재위를 계승했습니다. 물론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죠. 특히 프랑스가 방해 공작을 열심히 펼쳤어요. 프랑스의 재상 마자랭은 루이를 황제로 추대했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자 그는 차선으로 바이에른 선제후국의 페르디난트 마리아를 밀었습니다. 마리아는 비텔스바흐 가문으로 합스부르크 출신이 아니었죠. 게다가 굳이 조상을 따지자면 프랑스와 가까운 측에 속했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하기 적당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지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말았죠. 결국 마자렌과 레오폴트는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서로를 밀어붙이지 못한 채 정체 국면에 빠져요. 그래서 레오폴트는 프랑스가 자신의 재위 계승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스페인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야말로 배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족의 등에 칼을 꽂았죠. 그 정도로 황실의 세계는 냉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훗날 뻔뻔하게 스페인 왕녀와 결혼을 합니다. 루이도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건 어렵다고 여겼는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마리아와 사돈을 맺는 등 계속해서 제국 내 입지를 다졌죠. 물론 두 국가의 거래는 극비사항으로 주변국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죠. 둘이 거래를 하지 않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발빠르게 나선 건 네덜란드였습니다. 프랑스가 벨기에를 차지하면서 이들은 국경을 맞닿게 되었거든요. 언제든 프랑스가 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제2차 영란전쟁을 종결지으면서까지 영국과 화친을 맺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제2차 영란전쟁은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선 전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무서웠던 거죠. 네덜란드는 영국에 스웨덴까지 끌어들여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를 166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맺은 동맹이라 하여 헤이그 3국 동맹이라 합니다. 스웨덴은 베스트팔렌 조약 때부터 프랑스의 유감을 갖고 있던 터라 참가했고요. 루이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죠. 가뜩이나 당시 프랑스는 해군이 부족해 해상 강국인 영국을 견제하기 어려웠거든요. 더욱이 레오폴트도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 입싹 씻고 언제든 삼국동맹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루이는 다시 한번 레오폴트와 거래를 했죠. 카를로스 2세가 얼마 못 가 죽을 것 같은데 미리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지 정해놓자고요. 레오폴트 역시 루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왕실과 결혼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카를로스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예상되었으며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굳이 또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죠.
레오폴트를 틀어막은 루이는 그렇게 파죽지세에 밀고 나가 스페인의 영토였던 프랑슈 콩테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찰스 2세는 포르투갈 독립전쟁을 종결시켜 강제로 스페인이 상속전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루이는 스페인의 반격과 헤이그 삼국동맹의 견제로 인해 서둘러 엑스라샤펠 조약을 체결했고 기껏 얻은 프랑슈 콩테는 스페인에 반환했으며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얻은 것에 만족해야 했죠. 삼국동맹의 등장으로 모든 게 어그러지자 루이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특히 동맹의 주동자 네덜란드를 혼쭐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주변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를 일으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외교전에 사용합니다. 일단 동맹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가 가장 먼저 접근한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지난 2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을 만큼 영국은 네덜란드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루이에게는 찰스를 손쉽게 포섭할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앙리에트였죠. 그녀는 찰스의 막내 여동생으로 찰스가 유독 아꼈던 동생이에요. 오죽하면 동생에게 미네트라는 애칭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그녀는 루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었어요. 지난번에 기슈백작과 함께 음모를 꾸며 루이지를 공격한 대가로 궁정에서 쫓겨났었죠. 그녀는 루이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 그의 대리인으로서 오빠를 찾아갑니다. 찰스는 그녀를 굉장히 반겼어요. 그리고 둘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당시 영국은 오랜 전쟁과 런던 대화제 그리고 흑사병으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는데요. 루이가 이걸 해결해주는 대신 네덜란드를 배신하기로 약속합니다. 앙리에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얻어냈죠. 그건 바로 찰스의 개종이었어요. 찰스는 영국의 국왕이기에 국교인 성공회를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믿어야만 했죠. 엘리자베스 1세 이래 영국의 모든 국왕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아왔거든요. 그에게 종교란 그의 믿음과 별개인 문제였죠. 그는 뼛속까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톨릭을 믿도록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추정컨대 이는 아마 그의 국가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영국은 프랑스만큼이나 종교 갈등이 심한 국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프랑스보다 더한 갈등을 겪었어요. 적어도 프랑스는 왕이 혁명에 의해 처형되진 않았으니까요. 성공회와 청교도 그리고 장로교가 서로 의회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찰스는 망명을 가야 했고 아버지를 잃었으며 왕정 복고가 일어난 뒤에도 그들과 빈번히 부딪혔죠. 찰스에게 개신교란 지긋지긋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는 가톨릭을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외가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외가는 프랑스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녀는 자녀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죠. 물론 찰스와 그의 동생 제임스는 왕위 계승권자였기에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직 앙리에트만이 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역시 속으로는 오히려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좀 더 흐른 뒤부터는 가톨릭을 믿었고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종교 갈등을 겪어야 했죠. 어찌되었든 찰스의 개종 소식은 루이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 이상 영국과 종교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앙리에트 또한 금이 환영하여 프랑스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사인은 독살, 용의자는 로렌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녀의 남편 필리프의 오랜 애인이었죠.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이래로 로렌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필리프도 루이를 닮아 호색한이었거든요. 그녀는 그런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루이와 불륜을 저질렀죠. 거기에 더해 남편의 또 다른 애인 기슈백작과도 바람을 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필리프는 질투를 했는데요. 문제는 질투가 지나쳐 집착으로 번지고 말았죠. 그는 아내의 바람길을 막겠다며 그녀를 계속해서 임신시켰고 매해 출산과 유산을 반복한 그녀는 급속도로 건강을 잃었으며 찰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마음도 크게 상처 입어요. 결국 그녀의 몸 상태는 식사로 우유 하나 간신히 먹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로렌을 가까이 했죠. 심지어 그에게 4개나 되는 수도원을 선물하는 등 막장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그녀는 루이에게 이를 샅샅이 고합니다. 루이는 로렌을 감옥에 가둔 후 로마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